안녕하세요. 단밤이에요.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여러분들께 재미있는 어른 동화 읽어드리려고 해요. 그럼 오늘도 제가 재미있게 읽어드릴 테니 제 목소리 들으시면서 달달한 밤 보내시길 바랄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꼭 해주실 거죠? 맡겨둔 비밀. 5살 여자아이 사리는 수다 떨기를 좋아한다. 보고 들은 것이라면 뭐든지 남에게 말하고 싶다. 제잘되지 않고는 못 배긴다. 사리에게 가장 어려운 일은 비밀을 지키는 것이다. 비밀이야? 혹은 절대로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 라는 말을 들으면 오히려 더 말하고 싶어진다. 게다가 항상 그 유혹에 친다. 사리는 거짓말쟁이야. 아무한테도 말 안 한다고 약속했으면서. 결국 이렇게 혼쭐이 난다. 몇 번쯤 그런 일이 되풀이되자 사리는 마침내 결심했다. 만약 다른 사람의 비밀을 알게 되면 이번에야말로 비밀을 지키겠다고. 거짓말쟁이라는 소리를 듣거나 친구가 엉엉 우는 건 지긋지긋해. 나도 마음만 먹으면 잘할 수 있을 거야. 말하고 싶어지면 비밀이 아니라 다른 얘기를 마음껏 하면 돼. 그로부터 얼마쯤 지난 어느 날 밤, 침대에서 자던 사리는 문득 눈을 떴다. 한밤중인 것 같았다. 아빠도 엄마도 깊이 잠들었는지 집은 고요했다. 그래도 무섭지 않았다. 왜냐하면 창밖에서 푸르스름한 빛이 비쳤기 때문이다. 커튼을 젖히자 큼지막한 보름달이 반짝였다. 달빛 덕분에 밤 같지 않게 밝았다. 왠지 작은 모험을 하고 싶은 기분이 들어 사리는 조심조심 방을 빠져나와 정원으로 달려나갔다. 풀도 나무도 신비롭게 아른아른 반짝였고 평소라면 거들떠보지도 않을 자갈마저 보석처럼 보였다. 밤에 하는 산책이라니 멋지다. 기분이 들뜬 사리는 정원을 가로질러 골목까지 나가보았다. 골목에 늘어선 집들은 전부 고요히 잠들었다. 가로등이 어렴풋하게 빛을 뿜을 뿐 골목에는 고양이조차 한 마리 보이지 않았다. 이 세계가 나만을 위해 있는 것 같아서 사리는 킥킥 웃었다. 그때였다. 갑자기 찰랑찰랑 물소리가 들렸다. 아마도 골목 건너편에 있는 작은 연못에서 나는 소리 같다. 물고기라도 튀어 올랐을까? 사리는 궁금해서 연못을 살피러 갔다. 물소리는 작았지만 계속 들렸다. 물고기가 튀어오르는 소리는 절대 아니다. 사리는 연못을 두른 울타리 사이로 고개를 내밀고 그 너머를 바라보았다. 깜짝이야.
연못 안에 젊은 여자가 있었다. 여자는 가슴 높이까지 물에 잠겨서 찰랑찰랑 물소리를 내며 찬 물결을 일으켰다. 수영을 하나? 하지만 옷을 입은 상태로 수영을 하다니 너무 이상했다. 사리가 궁금해하는 사이 여자가 만족했는지 물에서 나왔다. 그런데 푹 젖은 채로 사리 쪽으로 걸어오지 뭔가. 결국 여자는 사리를 발견했다. 눈과 눈이 마주치자 사리는 움찔 놀랐다. 그 사람의 표정이 굉장히 무서웠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아주 잠깐이었고 그 사람은 당황했는지 어색하게 미소를 지어 보았다. 사리구나. 목소리를 듣자 사리는 누군지 간신히 알아챘다. 마미 언니, 같은 동네에 사는 다정한 언니다. 사리는 안심하고 마미 언니에게 다가갔다. 마미 언니, 왜 여기에 있어? 연못에는 왜 들어갔어? 그게 수영을 좀 했어. 땀이 좀 나서 헤엄치고 싶었거든. 옷을 입고서? 수영복을 안 가져왔는데 알몸으로 헤엄치기는 부끄러우니까. 그보다 사리야말로 한밤중에 무슨 일이니? 산책하고 있어. 모험 중이야. 사리가 밖에 나온 거 부모님도 아셔? 아니, 모를 거야. 그렇구나. 하지만 사리, 너처럼 어린아이가 한밤중에 산책을 나오면 안 되지 않겠어? 그 말에 사리는 쩔쩔맸다. 듣고 보니 맞는 말이었다. 이런 시간에 밖에 돌아다닌 걸 알면 아빠도 엄마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들키면 얼마나 야단을 맞을까? 비밀로 하고 싶어도 마미 언니가 봤다. 마미 언니가 잃으면 다 끝이다. 마미 언니는 허둥거리는 사리를 묘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그러더니 갑자기 생긋 웃었다. 예, 사리, 우리 서로의 비밀을 지켜주지 않을래? 비밀을 지켜준다고? 그래. 나는 사리의 산책을 아무한테도 말 안 할 거야. 비밀로 해줄게. 진짜? 응. 그 대신 내가 연못에서 수영한 것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줘. 동네 사람들이 알면 이상한 사람으로 여길 테니까. 알았어. 약속할게. 정말이지. 꼭꼭 비밀이다. 다른 사람들한테 한마디라도 했다간 사리 부모님께 오늘 밤 일을 말씀드릴 거야. 마미 언니가 강렬하게 반짝이는 눈으로 빤히 쳐다봐서 사리는 자기도 모르게 뒷걸음질을 쳤다. 그러나 도망칠 수 없었다. 마미 언니가 팔을 뱀처럼 뻗어 사리의 팔을 덥석 붙잡았다. 손톱이 팔에 쿡 박혀서 사리는 울고 싶었다.
지금 마미 언니는 평소처럼 다정하지 않다. 왠지 무섭다. 하지만 그것보다 아빠와 엄마에게 산책을 들키는 것이 더 두려웠다. 사리는 절대 말하지 않겠다고 연거푸 다짐했다. 그제야 마미가 팔을 놓아주었다. 좋아, 믿을게. 이만 집에 가렴. 나는 사리를 항상 지켜볼 거야. 약속을 어기면 금방 알 수 있다. 안 어겨. 절대 안 어길 거야. 사리는 작은 소리로 외치고 후다닥 달렸다. 집으로 도망쳐 자기 침대로 뛰어들었다. 마미 언니에게 붙잡혔던 발이 욱신욱신 쑤셨다. 강렬하게 번뜩이던 그 눈빛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무서워, 무서워. 그런데 뭐가 그렇게 무서운지 모르겠다. 사리는 혼란스러워하다가 어느새 잠들었다. 다음날 아침 눈을 뜨자 마음이 제법 차분했다. 밝은 햇빛 속에서는 어젯밤 일을 떠올려도 그다지 무섭지 않았다. 그런데 곤란하게도 다른 사람에게 마미 언니 얘기를 하고 싶어 라는 마음이 꿈틀꿈틀 솟구쳤다. 이튿날에는 벌써 입이 근질거렸다. 엄마와 아빠의 얼굴을 보면 있잖아요. 이거 사실은 말하면 안 되는 건데 하고 전부 털어놓고 싶었다. 그때마다 사리는 어떻게든 꾹 참아야 했다. 다시는 비밀을 떠벌리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게다가 마미 언니도 사리의 비밀을 알고 있다. 만약 사리가 약속을 깨뜨리면 마미 언니도 엄마와 아빠에게 사리의 한밤중 산책을 잃을 거야. 그건 안 돼. 곧 가족 여행을 떠날 예정이다. 만약 비밀이 들통나면 밤중에 밖에 돌아다니는 나쁜 아이는 여행에 데려가지 않을 거야 하고 혼이 날지도 모른다. 오래전부터 기대하던 여행을 못 간다는 생각만 해도 끔찍해. 게다가 그 뒤로 동네 여기저기에서 마미 언니의 모습이 자주 보였다. 시장에서, 공원 입구에서, 유치원 골목 저편에서 언뜻 보일 뿐인데 반드시 눈이 마주쳤다. 항상 지켜보겠다는 마미 언니의 말은 진짜였다. 무섭고 불편해서 몸이 오들오들 떨렸다. 그런데도 비밀을 떠벌리고 싶은 마음은 하루하루 지날수록 더 커지고 강렬해졌다. 닷새째 되는 날 밤에는 도저히 참지 못할 정도였다. 그날 밤 사리는 침대에 누워 몇 번이나 뒤척였다. 자려고 해도 도무지 잠이 오지 않았다. 사실 침대에 눕기 전에 보고 말았다. 집 앞 골목 모퉁이에 오독하니 서 있는 마미 언니를. 마미 언니는 밤에도
살이를 지켜보았다. 소름이 끼친 살이는 다급하게 창문에 커튼을 치고 침대로 뛰어들었다. 그러나 잠들지 못했다. 마미 언니의 비밀. 어떻게 말하고 싶어.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어서 못 참겠어. 괴롭다 못해 입에서 저절로 말이 튀어나올 것 같다. 살이는 눈물을 글썽였다. 나는 왜 이렇게 수다쟁이지? 약속을 어기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 어겼다간 어떻게 될지 알면서, 그런데 도저히 못 참겠어. 엄마한테 말할래. 그러면 여행은 못 가겠지? 아이 참, 비밀을 모르는 게 훨씬 나아. 물건처럼 어디 내다 버릴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그렇게 생각하며 살이는 침대에서 일어나 엄마에게 가려고 했다. 그런데 방문을 열자 바닥에 놓인 카드 한 장이 보였다. 예쁜 카드여서 무심코 주었다. 살이는 아직 글자는 못 읽어도 자기 이름 정도는 알아본다. 카드에 살이의 이름이 적혔다. 나한테? 누가 보냈지? 살이는 갸우뚱하며 카드를 열었다. 그러자 황금색 빛이 살이를 꿀꺽 삼켰고, 정신을 차렸을 땐 처음 보는 골목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그 골목은 한밤중처럼 고요했다. 살이의 심장이 쿵쿵 뛰었다. 뭘까? 신기해. 주변을 살피는데 빛이 보였다. 빛을 향해 걸어가자 아름다운 스테인드 글라스를 끼운 새하얀 문이 보였다. 이리 오세요. 자, 이리로요. 그렇게 속삭이는 것 같아서 살이는 망설이지 않고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안에는 연두빛 스카프를 두른 단정한 남자와 사람 말을 하는 주황색 고양이가 있었다. 둘은 살이를 친절하게 맞아주고 달콤한 코코아와 토스트까지 주었다. 코코아를 천천히 마시고 버터와 꿀을 듬뿍 뿌린 토스트를 다 먹었을 즈음 살이는 기분이 완전히 좋아졌다. 그러기를 기다렸는지 남자가 차분하게 설명했다. 이곳이 10년 가게라는 마법사의 가게이고, 이 가게에는 어떤 물건이든 맡길 수 있으며, 뭔가 맡기고 싶은 사람에게 초대장이 간다는 이야기였다. 손님이 여기에 왔다는 것은 초대장을 받았다는 뜻이지요. 뭔가 맡기고 싶은 물건이 있나요? 남자가 살이를 지그시 바라봤다. 살이는 잠깐 생각했다. 지금 아마 꿈을 꾸는 거겠지? 꿈이니까 비밀을 말해도 되지 않을까? 있잖아요. 나는 비밀이 있어요. 살이는 말하고 싶어 안달이 났던 비밀을 마침내 털어놓았다. 그러나 말하고 나니 금세 후회가 솟구쳤다. 살이는 고개를 푹 숙이고 우물쭈물 말했다.
사실은요,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렇게 약속했는데, 하지만 너무 말하고 싶었어요. 말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어서 너무 괴로웠어요. 이런 비밀은 차라리 모르는 게 나았어요. 아저씨도 내가 나쁜 아이 같나요? 아저씨? 남자는 잠깐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으나 곧 헛기침을 했다. 글쎄요. 손님이 착한 아이인지 나쁜 아이인지 나는 뭐라 말할 수 없습니다. 손님을 잘 모르니까요. 다만 이 말씀만은 드리지요. 약속했다면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절대적인 규칙이죠.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처음부터 하면 안 될 약속도 있습니다. 나는 그런 약속이라면 어겨도 된다고 생각해요. 네? 조금 놀라는 사리를 보며 10년 가게가 고개를 끄덕였다. 아무튼 사정을 알겠습니다. 손님의 비밀 내가 맡아주지요. 그럼 어떻게 되는데요? 손님에게서 비밀이 사라집니다. 비밀이 사라짐으로 말하고 싶은 감정도 사라져서 약속을 어길 걱정도 없지요. 이건 해선 안 될 약속이었다는 사실을요. 마지막 말은 속삭이듯 작아서 사리는 미처 듣지 못했다. 들었다 하더라도 관심도 없었을 것이다. 감당하기 벅찬 비밀에서 도망칠 수 있다. 그 사실로 이미 사리는 머릿속이 꽉 찼다. 대가는 수명 1년이라는 말을 들어도 전혀 망설이지 않았다. 눈을 반짝이며 사리는 외쳤다. 맡길게요. 부탁이에요. 나는 이런 비밀은 필요 없어요. 사리는 비밀을 10년 가게에게 맡겼다. 그리고 퍼뜩 정신을 차렸을 때 사리는 자기 방에 있었다. 그런데 침대가 아니라 문 앞에 서 있어서 사리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내가 왜 일어났지? 잠이 안 와서 침대에서 일어났던 것은 기억이 났다. 분명 엄마에게 뭔가 말하러 가려고 했다. 그런데 무슨 얘기했는지 생각이 나지 않았다. 일단 엄마의 방에 가려고 사리는 문을 열었다. 새까만 연기가 무럭무럭 밀려왔다. 사리는 놀라서 숨도 못 쉬었다. 복도에 연기가 자욱했다. 연기 너머로 화르르 화르르 빨강과 주황색 불꽃이 퍼져나가고 있었다. 숨을 들이마시자 금세 태와 목구멍이 아파서 괴로웠다. 불이야! 집에 불이 났어! 간신히 상황을 눈치챈 사리는 부모님을 깨우려고 안방으로 뛰어갔다. 사리는 멍하니 방 창문으로 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해질 무렵이어서 세상이 전부 붉게 물들어 보였다. 맞은편 가로수는 그야말로 불타는 것 같다. 그 모습을 보자
자연히 10년 전의 화제가 머릿속에서 되살아났다. 10년 전 그날 밤 사리의 집은 불이 나 모조리 타버렸다. 가구도 장난감도 몽땅 불에 타 사라졌는데 기적적으로 가족은 모두 무사했다. 사리 덕분이라고 아빠와 엄마가 입을 모아 말했다. 그때 사리가 깨워주지 않았다면 우리 가족 모두 연기를 마셔서 살아남지 못했을 거야. 정말로 사리 덕분이야. 부모님이 몇 번이나 말해준 덕분일까? 사리는 불이 난 나를 지금도 똑똑히 기억한다. 그 집에 살던 시절은 이미 거의 잊어버렸는데도. 그러나 어떻게 일찌감치 불이 난 걸 알아차렸는지, 하필 왜 그날 밤에 잠을 안 잤는지는 생각이 안 났다. 목에 잔가시가 걸린 것처럼 답답하다. 15살이 된 지금도 그때 일을 떠올리면 속이 부글거린다. 그날 밤 불이 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게 분명하다. 에이, 바보 같아. 떠올린다고 뭐 달라지는 것도 없는데. 그만 생각하고 창가에서 멀어지려고 했을 때다. 희미하게 바스락 소리가 났다. 뒤를 돌아본 사리는 깜짝 놀랐다. 창문 바깥에 카드가 한 장 붙어 있었다. 바람에 날려왔을까? 금색과 녹색 덩굴무늬가 그려진 짙은 갈색 카드. 어디서 본 기억이 있다. 저거 알아. 아주 오래전에 본 적 있어. 사리는 다급하게 창문을 열어 달라붙은 카드를 손에 쥐었다. 카드에는 사리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보낸 사람은 10년 가게였고 맡은 물건의 보관 기간이 곧 끝납니다 라고 써 있었다. 사리의 머릿속에 단정한 남자와 주황색 고양이가 떠올랐다. 동시에 코코아와 토스트의 맛도. 맞아. 나는 그 사람이랑 그 고양이를 만났어. 꿈인 줄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잊고 살았는지 이상할 정도다. 아무튼 몹시 그리웠다. 맡긴 물건이 무엇인지 생각나지 않지만 그 마법사와 고양이 카라시를 한 번 더 만나고 싶었다. 사리는 그렇게 생각하며 카드를 열었다. 곧 마법의 힘이 일어나 사리는 안개 낀 그 골목으로 와 있었다. 마법사의 가게도 그대로 있었다. 스테인드 글라스를 끼운 하얀 문을 열자 그 남자가 사리를 반갑게 맞아주었다. 다시 만나서 기쁩니다, 손님. 마법사가 10년 전과 똑같은 모습으로 미소를 지었다. 그 옆에서 고양이 집사 카라시도 꾸벅 고개를 숙였다. 사리는 기뻐서 가슴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오랜만이에요. 두 분 다 하나도 안 변했네요. 놀랐어요. 나는 시간의 마법사이니까요.
그나저나 손님은 성장하셨군요. 어엿한 숙녀입니다. 사리가 뺨을 불켰다. 마법사가 다정하게 말을 이었다. 우리 가게에 오신 것은 맡긴 물건을 찾아가겠다는 뜻이지요? 아, 그거 말인데요. 나 뭘 맡겼는지 생각이 안 나서. 그야 당연합니다. 손님이 맡긴 물건은 비밀이었으니까요. 되찾을 때까지 기억하지 못합니다. 비밀이요? 네, 10년 전의 손님에게는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지금 손님이라면 이 비밀을 어떻게 다루면 좋을지 제대로 판단할 수 있겠지요. 마법사가 알쏭달쏭한 말을 하고는 손을 가볍게 휘둘렀다. 그러자 천장에서 커다란 비눗방울이 둥실둥실 내려왔다. 비눗방울 안은 마치 연기 같은 것이 갇혀 있었는데 살아있는 것처럼 꿈틀거렸다. 그리고 사리의 눈앞에서 비눗방울이 펑 터졌다. 으아! 사리는 반사적으로 뒤로 물러났는데 다음 순간 자기 방에 돌아와 있었다. 마법사의 모습도 카라시의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 순식간에 사라졌다. 머릿속에는 조금 전까지 없었던 기억이 되돌아왔다. 한밤중에 연못에서 헤엄치던 마미 언니를 본 기억. 그리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기억. 비밀, 그렇다. 비밀로 하기로 한 약속이다. 그나저나 어쩜 유치한 약속을 다 했다. 고작 그런 일로 마법에 기대다니. 나도 참 얼마나 수다쟁이였던 거야. 어휴, 너무 부끄럽다. 씁쓸하게 웃던 사리는 잠깐만 하고 생각에 잠겼다. 마미 언니는 왜 연못에서 수영을 했을까? 아니, 그건 수영이 아니라 몸을 씻는 것 같았다. 들킨 것을 알자 매서워졌던 마미 언니의 눈빛. 아무리 생각해도 보통 일이 아니다. 마음에 걸려. 아무래도 뭔가 이상해. 그러고 보니 집에 불이 났던 밤에도 침대에 눕기 전에 밖을 봤더니 골목 모퉁이에 마미 언니가 서 있었다. 하나를 떠올리자 차례차례 기억이 되살아났다. 어느새 사리는 식은땀을 흘렸다. 혹시 마미 언니가 우리 집에 불을 낸 걸까? 내 입을 막고 싶어서? 에이, 설마. 한밤중에 연못에서 수영이라니 확실히 이상하지만 불을 저지르면서까지 지켜야 할 비밀은 아니잖아. 그런데도 불길한 상상이 도저히 멈추지 않았다. 조바심이 난 사리는 부엌으로 가 저녁을 준비하는 엄마에게 말을 걸었다. 엄마, 전에 살던 동네 얘긴데요. 우리 집에 불이 나기 며칠 전에 혹시 무슨 일 있었나요? 어머, 너 알고 있었니? 역시 무슨 일이 있었구나. 엄마는 사리를 돌아보고 짧게 한숨을 쉬었다. 그래,
이제는 말해줘도 괜찮겠지. 불이 나기 닷새 정도 전인가? 우리 집에서 내 동쯤 떨어진 곳에서 무서운 사건이 일어났어. 어떤 부부가 습격을 당했단다. 침대에서 자고 있었는데 누군가가 내리친 모양이야. 불쌍하게도 부인은 간신히 목숨을 구했는데 남편은 깨어나지 못했대. 누가 그렇게 무서운 짓을... 모르겠어. 그런데 남편이 워낙 안 좋은 소문이 많았다는구나. 여자들과. 그럼 범인이 여자일 수도 있겠네요. 경찰은 그렇게 말했어. 하지만 범인을 잡진 못했어. 개를 풀어서 범인의 냄새를 쫓았는데 도중에 알 수 없게 됐다더라. 아무래도 범인이 연못에서 몸을 씻어서 냄새를 없앤 모양이야. 연못은 우리 집 근처에 있던 작은 연못이래. 울타리로 둘러쳐진 그 연못? 맞아, 거기. 그렇게 가까이에서 살인범이 있었다고 생각하면 오싹하지 않니? 그래서 아이들 귀에는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했어. 하지만 살인은 다른 의미로 소름이 끼쳤다. 바로 지금 모든 것이 이어졌다. 이 얼마나 끔찍한 비밀을 알아버렸는가. 도대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지? 머릿속이 복잡해진 그때였다. 갑자기 마법사의 말이 생각났다. 처음부터 하면 안 될 약속도 있습니다. 지금 손님이라면 이 비밀을 어떻게 다루면 좋을지 제대로 판단할 수 있겠지요. 신기하게도 마음이 차분해졌다. 여전히 얼굴은 창백했지만 살이는 벌떡 일어났다. 엄마, 나 경찰서에 다녀올게요. 응? 뭐라고? 갑자기 무슨 소리니? 나 범인이 누군지 알 것 같아요. 눈이 휘둥그레진 엄마에게 살인은 자기가 무엇을 보았는지 차근차근 이야기했다. 속삭이는 해골. 5살 소년 조는 겁쟁이다. 그러나 겁이 많다고 인정하기 싫었다. 다른 사람이 자기를 겁쟁이라고 여기는 것도 절대로 싫었다. 차를 마시러 놀러온 작은 할머니가 이런 걸 만들었단다 라며 직접 만든 마녀 인형을 보여줬을 때도 일부러 무섭지 않은 척했다. 멋지다. 나 이거 마음에 들어요. 부릅뜬 빨간 눈에 길쭉한 코, 빼빼 마른 손, 보기만 해도 기분 나쁜 인형이었다. 작은 할머니는 기뻐하며 말했다. 그럼 이건 우리 존한테 선물로 줄게. 존은 활짝 웃으며 기뻐했으나 속으로는 몹시 후회했다. 왜 그런 소리를 했을까? 이런 마녀 인형은 보기도 싫어. 밤이 되면 틀림없이 무서워질 텐데. 그러면 그렇지. 밤이 되자 마녀 인형을 보면 볼수록 점점 더 기분이 안 좋아지고 무서워졌다. 솔직히 방에 두는 것도 겁이 났다.
그래도 조는 또 고집을 부렸다. 아빠와 엄마 앞에서 마녀 인형과 같이 자겠다고 말해버렸다. 존이 잔뜩 굳은 표정으로 인형을 머리맡에 놓고 침대에 눕자 아빠가 한마디 한마디 힘주어 말했다. 그래, 슬슬 잘 시간이구나. 존, 아빠한테 하고 싶은 말은 없니? 이 인형을 좀 치워주세요. 그렇게 외치고 싶었으나 존은 꾹 참았다. 존은 아빠를 동경했다. 덩치가 큰 데다가 팔에도 근육이 탄탄하다. 아빠가 곁에 있으면 세상 그 무엇도 두렵지 않았다. 이렇게 멋진 아빠에게 겁쟁이인 걸 들키면 슬플 테지. 존은 진짜 하고 싶은 말을 꾹 참고 웅얼웅얼 물었다. 아빠는 마녀를 만난 적이 있어요? 아니, 없어. 그래도 마법사와 만난 적은 있지. 생각지도 못한 말에 존은 숨 쉬는 것도 깜빡했다. 마법사를 만난 적이 있다니. 처음 듣는 이야기다. 존은 무서운 마녀 인형도 까먹고 소리를 질렀다. 그 이야기 듣고 싶어요. 들려주세요. 부탁이에요. 좋아. 그럼 특별히 해주마. 단 아빠 이야기가 끝나면 자야 한단다. 알았지? 약속할게요. 마법사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무서웠나요? 아니, 전혀. 동화에 나오는 마법사와는 아주 달랐어. 젊고 신사적이고 단정했지. 옆에 고양이가 있었어. 그 고양이가 얼마나 귀여웠는지 몰라. 게다가 요리 솜씨가 뛰어났어. 글쎄, 과자를 아주 잘 만들었단다. 고양이가요? 거짓말. 거짓말이 아니야. 자, 이야기를 중간에 끊으면 안 돼. 처음부터 다 말해줄 테니까 방해 말고 얌전히 들으렴. 아빠가 차근차근 이야기를 시작했다. 아빠가 지금 너보다 조금 나이가 많았을 때야. 아빠한테는 할아버지가 있었어. 골목대장처럼 장난기 넘쳐서 아이들 놀리기를 참 좋아하는 분이셨지. 재미있는 이야기도 많이 알았어. 아이들은 재미있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할아버지 뒤를 졸졸 쫓아다녔어. 어느 날 할아버지가 아이들을 보고 가방에서 하얀 물건을 꺼내 보여줬어. 세상에, 그건 해골이었단다. 눈구멍에 반짝이는 보석이 박힌 사람의 머리였지. 깜짝 놀라서 소리를 지르는 아이들에게 할아버지가 목소리를 낮추고 말했어. 이건 저주받은 해골이라고. 어떤 마법사가 저주를 걸어서 목소리를 빼앗긴 채 죽은 사람의 뼈라고. 말하고 싶은데 아무 말도 못하고 죽은 남자는 억울했지. 그 마음이 지금도 이 해골에 씌었단다.
그래서 이 해골은 가끔 소리를 내. 머리맡에 두고 자면 속삭이는 소리가 들릴 때도 있어. 무슨 말을 하는지는 알아들을 수 없는데 여러 사람의 목소리가 똑똑히 들린단다. 어때? 무섭지 않니? 할아버지의 말에 아빠는 무심코 거짓말 하고 외쳤어. 할아버지가 하도 아이들을 속이고 놀렸으니까 그럴 법도 하지. 또 속아 넘어가기 싫었거든. 할아버지가 기분이 상해서 아빠를 노려봤어. 이 해골 이야기는 진짜야. 거짓말이라 생각한다면 해골을 일주일 동안 빌려주마. 계속 곁에 둬봐라. 틀림없이 속삭이는 소리가 들릴 테니까. 아빠는 당연히 싫다고 했어. 절대로 해골을 곁에 두고 싶지 않았거든. 그러자 할아버지가 무섭구나. 에이, 당연하지. 겁쟁이인 내가 저주받은 해골을 어떻게 갖고 있겠니? 아빠는 겁쟁이라고 불리는 게 세상에서 제일 싫었어. 무섭기는요. 일주일이든 2주일이든 이 해골 갖고 있을게요. 결국 기분 나쁜 해골이 아빠 손에 들어왔어. 솔직히 끔찍하게 싫었어. 왜 그런 소리를 했을까 후회도 했지. 아빠는 침대에 누워 눈을 감고 얼른 자려고 했어. 그런데 눈을 감으니까 더 무서워지는 거야. 눈을 감은 사이에 해골이 훌쩍 다가오면 어쩌지? 이런 생각만 자꾸 들었어. 갑자기 사람 목소리가 들렸어. 아주 작게 속삭이는 소리였어. 무슨 말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틀림없이 사람 목소리였고 심지어 해골 안에서 나지 뭐니. 게다가 해골 눈에 끼운 보석이 반짝반짝 빛났어. 너무 싫어, 저 해골. 어디든 좋으니까 쫓아내고 싶어. 다음 주에 할아버지가 오실 때까지 어디든 맡기면 좋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할 때쯤 침대 시트 위에 처음 보는 카드 한 장이 있었어. 뭔지 모르지만 살았다는 생각이 들어 아빠는 카드를 냉큼 열었단다. 그러자 눈부신 빛에 감싸였어. 정신을 차렸을 때는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골목 한복판에 서 있었어. 그때 틈처럼 좁은 통로에서 한 남자가 나왔어. 젊고 키가 크고 머리카락은 밤색이었어. 그 남자가 아빠를 보고 말했어. 이런 드문 일이네요. 이렇게 밤늦은 시각에 어린 손님이 찾아오다니. 어리둥절한 아빠를 보고 그 남자가 웃었어. 일단 안에서 잠깐 쉬시겠습니까? 달콤한 코코아는 어때요? 우리 고양이 집사가 만들어 줄 겁니다. 아빠는 너무 놀랐지만 일단 주는 음식을 받아 먹었어. 생각지도 못했던 대접을 받고 맛있는 음식을 다 먹자 마법사가 아빠에게 설명했어.
여긴 10년 가게라는 곳이고 자기는 10년 마법을 쓰는 시간 마법사라고. 아빠가 여기 온 이유는 뭔가 맡기고 싶은 물건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어. 그 말을 듣고 바로 알았지. 해골이었어. 맡기고 싶은 물건이라면 그건 말곤 없었으니까. 마법사는 해골을 보고 오히려 기뻐하며 외쳤어. 아니 세상에, 손님이 가지고 있었군요. 이건 날씨가게 비비양의 통신해골입니다. 아, 통신해골이란 마법사들이 연락을 주고받을 때 쓰는 마법 도구죠. 손님이 주우셨나요? 아빠는 할아버지에게 받은 물건이라고 전부 다 말했어. 마법사는 끝까지의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끄덕였어. 그래요, 그렇군요. 손님 할아버지가 우연히 이 통신해골을 주었나 봅니다. 그나저나 갑자기 속삭임이 들린다니 그럴 수는 없는데. 마법사가 혼자 중얼거리며 해골을 들고 살펴봤어. 아, 비비향이 떨어뜨릴 때 조금 망가졌나 봅니다. 이걸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고 싶은데 괜찮나요? 아빠는 머뭇거렸어.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손님 할아버지에게는 내가 사정을 말하겠습니다. 제대로 설명하고 해골을 돌려받겠어요. 절대 곤란해지지 않도록 할 테니 한번 맡겨보실래요? 그렇게까지 말하니까 아빠도 거절할 수 없었어. 해골은 마법사에게 맡기고 집에 돌아왔지. 그 뒤로 1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났어. 그런데 할아버지가 해골을 찾으러 오지 않는 거야. 아빠가 해골 때문에 왔다고 할아버지를 방문하자 할아버지가 히익하고 비명을 지르며 몸을 움츠렸어. 그 얘기는 하지 마라. 갑자기 마법사가 나타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더니 나는 너무 무서워 깜짝 놀랐다. 어떻게 된 건지 알겠니? 그래, 마법사가 큰 일을 해줬어. 아이들을 놀리기 좋아하던 할아버지를 마법사가 잔뜩 겁준 거야. 조는 이야기를 마친 아빠를 놀란 눈으로 바라보았다. 말도 안 돼. 아빠도 겁쟁이였던 거네요? 그래. 해골이 무서워서 어쩔 줄 모르는 아이였어. 그때는 그런 내가 부끄러웠단다. 하지만 누구나 어릴 때는 어둠이 무섭고 귀신 이야기처럼 무서운 이야기를 들으면 겁을 먹지. 적어도 아빠도 그랬어. 지금은 그 시절이 부끄럽지 않아. 오히려 무서워한 덕분에 마법사와 만날 수 있었으니까. 이제 슬슬 잘 시간이구나. 아빠는 자러 갈 거야. 존, 아빠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지? 아빠는 아까도 같은 말을 했다. 마법사 이야기를 듣기 전이라면 존은 절대로 솔직해지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조는 아빠를 바라보며 또박또박 말했다. 아빠, 부탁이 있는데요. 마녀 인형을 밖으로 가져가 주실래요? 여기 두면 무서워서 잠을 잘 못 자겠어요. 참 잘했다면서 아빠가 싱긋 웃었다. 맡겨둔 비밀. 5살 여자아이 사리는 수다 떨기를 좋아한다. 보고 들은 것이라면 뭐든지 남에게 말하고 싶다. 제잘되지 않고는 못 배긴다. 사리에게 가장 어려운 일은 비밀을 지키는 것이다. 비밀이야? 혹은 절대로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 라는 말을 들으면 오히려 더 말하고 싶어진다. 게다가 항상 그 유혹에 친다. 사리는 거짓말쟁이야. 아무한테도 말 안 한다고 약속했으면서. 결국 이렇게 혼쭐이 난다. 몇 번쯤 그런 일이 되풀이되자 사리는 마침내 결심했다. 만약 다른 사람의 비밀을 알게 되면 이번에야말로 비밀을 지키겠다고. 거짓말쟁이라는 소리를 듣거나 친구가 엉엉 우는 건 지긋지긋해. 나도 마음만 먹으면 잘할 수 있을 거야. 말하고 싶어지면 비밀이 아니라 다른 얘기를 마음껏 하면 돼. 그로부터 얼마쯤 지난 어느 날 밤, 침대에서 자던 사리는 문득 눈을 떴다. 한밤중인 것 같았다. 아빠도 엄마도 깊이 잠들었는지 집은 고요했다. 그래도 무섭지 않았다. 왜냐하면 창밖에서 푸르스름한 빛이 비쳤기 때문이다. 커튼을 젖히자 큼지막한 보름달이 반짝였다. 달빛 덕분에 밤 같지 않게 밝았다. 왠지 작은 모험을 하고 싶은 기분이 들어 사리는 조심조심 방을 빠져나와 정원으로 달려나갔다. 풀도 나무도 신비롭게 아른아른 반짝였고 평소라면 거들떠보지도 않을 자갈마저 보석처럼 보였다. 밤에 하는 산책이라니 멋지다. 기분이 들뜬 사리는 정원을 가로질러 골목까지 나가보았다. 골목에 늘어선 집들은 전부 고요히 잠들었다. 가로등이 어렴풋하게 빛을 뿜을 뿐 골목에는 고양이조차 한 마리 보이지 않았다. 이 세계가 나만을 위해 있는 것 같아서 사리는 킥킥 웃었다. 그때였다. 갑자기 찰랑찰랑 물소리가 들렸다. 아마도 골목 건너편에 있는 작은 연못에서 나는 소리 같다. 물고기라도 튀어 올랐을까? 사리는 궁금해서 연못을 살피러 갔다. 물소리는 작았지만 계속 들렸다. 물고기가 튀어오르는 소리는 절대 아니다. 사리는 연못을 두른 울타리 사이로 고개를 내밀고 그 너머를 바라보았다. 깜짝이야. 연못 안에
젊은 여자가 있었다. 여자는 가슴 높이까지 물에 잠겨서 찰랑찰랑 물소리를 내며 찬 물결을 일으켰다. 수영을 하나? 하지만 옷을 입은 상태로 수영을 하다니 너무 이상했다. 사리가 궁금해하는 사이 여자가 만족했는지 물에서 나왔다. 그런데 푹 젖은 채로 사리 쪽으로 걸어오지 뭔가. 결국 여자는 사리를 발견했다. 눈과 눈이 마주치자 사리는 움찔 놀랐다. 그 사람의 표정이 굉장히 무서웠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아주 잠깐이었고 그 사람은 당황했는지 어색하게 미소를 지어 보았다. 사리구나. 목소리를 듣자 사리는 누군지 간신히 알아챘다. 마미 언니, 같은 동네에 사는 다정한 언니다. 사리는 안심하고 마미 언니에게 다가갔다. 마미 언니, 왜 여기에 있어? 연못에는 왜 들어갔어? 그게 수영을 좀 했어. 땀이 좀 나서 헤엄치고 싶었거든. 옷을 입고서? 수영복을 안 가져왔는데 알몸으로 헤엄치기는 부끄러우니까. 그보다 사리야말로 한밤중에 무슨 일이니? 산책하고 있어. 모험 중이야. 사리가 밖에 나온 거 부모님도 아셔? 아니, 모를 거야. 그렇구나. 하지만 사리, 너처럼 어린아이가 한밤중에 산책을 나오면 안 되지 않겠어? 그 말에 사리는 쩔쩔맸다. 듣고 보니 맞는 말이었다. 이런 시간에 밖에 돌아다닌 걸 알면 아빠도 엄마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들키면 얼마나 야단을 맞을까? 비밀로 하고 싶어도 마미 언니가 봤다. 마미 언니가 잃으면 다 끝이다. 마미 언니는 허둥거리는 사리를 묘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그러더니 갑자기 생긋 웃었다. 예, 사리, 우리 서로의 비밀을 지켜주지 않을래? 비밀을 지켜준다고? 그래. 나는 사리의 산책을 아무한테도 말 안 할 거야. 비밀로 해줄게. 진짜? 응. 그 대신 내가 연못에서 수영한 것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줘. 동네 사람들이 알면 이상한 사람으로 여길 테니까. 알았어. 약속할게. 정말이지. 꼭꼭 비밀이다. 다른 사람들한테 한마디라도 했다간 사리 부모님께 오늘 밤 일을 말씀드릴 거야. 마미 언니가 강렬하게 반짝이는 눈으로 빤히 쳐다봐서 사리는 자기도 모르게 뒷걸음질을 쳤다. 그러나 도망칠 수 없었다. 마미 언니가 팔을 뱀처럼 뻗어 사리의 팔을 덥석 붙잡았다. 손톱이 팔에 쿡 박혀서 사리는 울고 싶었다. 지금 마미 언니는 평소처럼
다정하지 않다. 왠지 무섭다. 하지만 그것보다 아빠와 엄마에게 산책을 들키는 것이 더 두려웠다. 사리는 절대 말하지 않겠다고 연거푸 다짐했다. 그제야 마미가 팔을 놓아주었다. 좋아, 믿을게. 이만 집에 가렴. 나는 사리를 항상 지켜볼 거야. 약속을 어기면 금방 알 수 있다. 안 어겨. 절대 안 어길 거야. 사리는 작은 소리로 외치고 후다닥 달렸다. 집으로 도망쳐 자기 침대로 뛰어들었다. 마미 언니에게 붙잡혔던 발이 욱신욱신 쑤셨다. 강렬하게 번뜩이던 그 눈빛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무서워, 무서워. 그런데 뭐가 그렇게 무서운지 모르겠다. 사리는 혼란스러워하다가 어느새 잠들었다. 다음날 아침 눈을 뜨자 마음이 제법 차분했다. 밝은 햇빛 속에서는 어젯밤 일을 떠올려도 그다지 무섭지 않았다. 그런데 곤란하게도 다른 사람에게 마미 언니 얘기를 하고 싶어 라는 마음이 꿈틀꿈틀 솟구쳤다. 이튿날에는 벌써 입이 근질거렸다. 엄마와 아빠의 얼굴을 보면 있잖아요. 이거 사실은 말하면 안 되는 건데 하고 전부 털어놓고 싶었다. 그때마다 사리는 어떻게든 꾹 참아야 했다. 다시는 비밀을 떠벌리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게다가 마미 언니도 사리의 비밀을 알고 있다. 만약 사리가 약속을 깨뜨리면 마미 언니도 엄마와 아빠에게 사리의 한밤중 산책을 잃을 거야. 그건 안 돼. 곧 가족 여행을 떠날 예정이다. 만약 비밀이 들통나면 밤중에 밖에 돌아다니는 나쁜 아이는 여행에 데려가지 않을 거야 하고 혼이 날지도 모른다. 오래전부터 기대하던 여행을 못 간다는 생각만 해도 끔찍해. 게다가 그 뒤로 동네 여기저기에서 마미 언니의 모습이 자주 보였다. 시장에서, 공원 입구에서, 유치원 골목 저편에서 언뜻 보일 뿐인데 반드시 눈이 마주쳤다. 항상 지켜보겠다는 마미 언니의 말은 진짜였다. 무섭고 불편해서 몸이 오들오들 떨렸다. 그런데도 비밀을 떠벌리고 싶은 마음은 하루하루 지날수록 더 커지고 강렬해졌다. 닷새째 되는 날 밤에는 도저히 참지 못할 정도였다. 그날 밤 사리는 침대에 누워 몇 번이나 뒤척였다. 자려고 해도 도무지 잠이 오지 않았다. 사실 침대에 눕기 전에 보고 말았다. 집 앞 골목 모퉁이에 오독하니 서 있는 마미 언니를. 마미 언니는 밤에도 사리를 지켜보았다.
소름이 끼친 살인은 다급하게 창문에 커튼을 치고 침대로 뛰어들었다. 그러나 잠들지 못했다. 마미 언니의 비밀. 어떻게 말하고 싶어.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어서 못 참겠어. 괴롭다 못해 입에서 저절로 말이 튀어나올 것 같다. 살인은 눈물을 글썽였다. 나는 왜 이렇게 수다쟁이지? 약속을 어기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 어겼다간 어떻게 될지 알면서, 그런데 도저히 못 참겠어. 엄마한테 말할래. 그러면 여행은 못 가겠지? 아이 참, 비밀을 모르는 게 훨씬 나아. 물건처럼 어디 내다 버릴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그렇게 생각하며 살인은 침대에서 일어나 엄마에게 가려고 했다. 그런데 방문을 열자 바닥에 놓인 카드 한 장이 보였다. 예쁜 카드여서 무심코 주었다. 살인은 아직 글자는 못 읽어도 자기 이름 정도는 알아본다. 카드에 사리의 이름이 적혔다. 나한테? 누가 보냈지? 사리는 갸우뚱하며 카드를 열었다. 그러자 황금색 빛이 사리를 꿀꺽 삼켰고 정신을 차렸을 땐 처음 보는 골목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그 골목은 한밤중처럼 고요했다. 사리의 심장이 쿵쿵 뛰었다. 뭘까? 신기해. 주변을 살피는데 빛이 보였다. 빛을 향해 걸어가자 아름다운 스테인드 글라스를 끼운 새하얀 문이 보였다. 이리 오세요. 자, 이리로요. 그렇게 속삭이는 것 같아서 사리는 망설이지 않고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안에는 연두빛 스카프를 두른 단정한 남자와 사람 말을 하는 주황색 고양이가 있었다. 둘은 사리를 친절하게 맞아주고 달콤한 코코아와 토스트까지 주었다. 코코아를 천천히 마시고 버터와 꿀을 듬뿍 뿌린 토스트를 다 먹었을 즈음 사리는 기분이 완전히 좋아졌다. 그러기를 기다렸는지 남자가 차분하게 설명했다. 이곳이 10년 가게라는 마법사의 가게이고 이 가게에는 어떤 물건이든 맡길 수 있으며 뭔가 맡기고 싶은 사람에게 초대장이 간다는 이야기였다. 손님이 여기에 왔다는 것은 초대장을 받았다는 뜻이지요. 뭔가 맡기고 싶은 물건이 있나요? 남자가 사리를 지그시 바라봤다. 사리는 잠깐 생각했다. 지금 아마 꿈을 꾸는 거겠지? 꿈이니까 비밀을 말해도 되지 않을까? 있잖아요. 나는 비밀이 있어요. 사리는 말하고 싶어 안달이 났던 비밀을 마침내 털어놓았다. 그러나 말하고 나니 금세 후회가 솟구쳤다. 사리는 고개를 푹 숙이고 우물쭈물 말했다. 사실은요,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렇게 약속했는데, 하지만 너무 말하고 싶었어요. 말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어서 너무 괴로웠어요. 이런 비밀은 차라리 모르는 게 나았어요. 아저씨도 내가 나쁜 아이 같나요? 아저씨? 남자는 잠깐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으나 곧 헛기침을 했다. 글쎄요. 손님이 착한 아이인지 나쁜 아이인지 나는 뭐라 말할 수 없습니다. 손님을 잘 모르니까요. 다만 이 말씀만은 드리지요. 약속했다면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절대적인 규칙이죠.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처음부터 하면 안 될 약속도 있습니다. 나는 그런 약속이라면 어겨도 된다고 생각해요. 네? 조금 놀라는 사리를 보며 10년 가게가 고개를 끄덕였다. 아무튼 사정을 알겠습니다. 손님의 비밀 내가 맡아주지요. 그럼 어떻게 되는데요? 손님에게서 비밀이 사라집니다. 비밀이 사라짐으로 말하고 싶은 감정도 사라져서 약속을 어길 걱정도 없지요. 이건 해선 안 될 약속이었다는 사실을요. 마지막 말은 속삭이듯 작아서 사리는 미처 듣지 못했다. 들었다 하더라도 관심도 없었을 것이다. 감당하기 벅찬 비밀에서 도망칠 수 있다. 그 사실로 이미 사리는 머릿속이 꽉 찼다. 대가는 수명 1년이라는 말을 들어도 전혀 망설이지 않았다. 눈을 반짝이며 사리는 외쳤다. 맡길게요. 부탁이에요. 나는 이런 비밀은 필요 없어요. 사리는 비밀을 10년 가게에게 맡겼다. 그리고 퍼뜩 정신을 차렸을 때 사리는 자기 방에 있었다. 그런데 침대가 아니라 문 앞에 서 있어서 사리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내가 왜 일어났지? 잠이 안 와서 침대에서 일어났던 것은 기억이 났다. 분명 엄마에게 뭔가 말하려 가려고 했다. 그런데 무슨 얘기했는지 생각이 나지 않았다. 일단 엄마의 방에 가려고 사리는 문을 열었다. 새까만 연기가 무럭무럭 밀려왔다. 사리는 놀라서 숨도 못 쉬었다. 복도에 연기가 자욱했다. 연기 너머로 화르르 화르르 빨강과 주황색 불꽃이 퍼져나가고 있었다. 숨을 들이마시자 금세 폐와 목구멍이 아파서 괴로웠다. 불이야! 집에 불이 났어! 간신히 상황을 눈치챈 사리는 부모님을 깨우려고 안방으로 뛰어갔다. 사리는 멍하니 방 창문으로 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해질 무렵이어서 세상이 전부 붉게 물들어 보였다. 맞은편 가로수는 그야말로 불타는 것 같다. 그 모습을 보자 자연의 10년 전의 화재가
머릿속에서 되살아났다. 10년 전 그날 밤 사리의 집은 불이 나 모조리 타버렸다. 가구도 장난감도 몽땅 불에 타 사라졌는데 기적적으로 가족은 모두 무사했다. 사리 덕분이라고 아빠와 엄마가 입을 모아 말했다. 그때 사리가 깨워주지 않았다면 우리 가족 모두 연기를 마셔서 살아남지 못했을 거야. 정말로 사리 덕분이야. 부모님이 몇 번이나 말해준 덕분일까? 사리는 불이 난 나를 지금도 똑똑히 기억한다. 그 집에 살던 시절은 이미 거의 잊어버렸는데도. 그러나 어떻게 일찌감치 불이 난 걸 알아차렸는지, 하필 왜 그날 밤에 잠을 안 잤는지는 생각이 안 났다. 목에 잔가시가 걸린 것처럼 답답하다. 15살이 된 지금도 그때 일을 떠올리면 속이 부글거린다. 그날 밤 불이 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게 분명하다. 에이, 바보 같아. 떠올린다고 뭐 달라지는 것도 없는데. 그만 생각하고 창가에서 멀어지려고 했을 때다. 희미하게 바스락 소리가 났다. 뒤를 돌아본 사리는 깜짝 놀랐다. 창문 바깥에 카드가 한 장 붙어 있었다. 바람에 날려왔을까? 금색과 녹색 덩굴무늬가 그려진 짙은 갈색 카드. 어디서 본 기억이 있다. 저거 알아. 아주 오래전에 본 적 있어. 사리는 다급하게 창문을 열어 달라붙은 카드를 손에 쥐었다. 카드에는 사리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보낸 사람은 10년 가게였고 맡은 물건의 보관 기간이 곧 끝납니다 라고 써 있었다. 사리의 머릿속에 단정한 남자와 주황색 고양이가 떠올랐다. 동시에 코코아와 토스트의 맛도. 맞아. 나는 그 사람이랑 그 고양이를 만났어. 꿈인 줄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잊고 살았는지 이상할 정도다. 아무튼 몹시 그리웠다. 맡긴 물건이 무엇인지 생각나지 않지만 그 마법사와 고양이 카라시를 한 번 더 만나고 싶었다. 사리는 그렇게 생각하며 카드를 열었다. 곧 마법의 힘이 일어나 사리는 안개 낀 그 골목으로 와 있었다. 마법사의 가게도 그대로 있었다. 스테인드 글라스를 끼운 하얀 문을 열자 그 남자가 사리를 반갑게 맞아주었다. 다시 만나서 기쁩니다, 손님. 마법사가 10년 전과 똑같은 모습으로 미소를 지었다. 그 옆에서 고양이 집사 카라시도 꾸벅 고개를 숙였다. 사리는 기뻐서 가슴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오랜만이에요. 두 분 다 하나도 안 변했네요. 놀랐어요. 나는 시간의 마법사이니까요. 그나저나 손님은 성장하셨군요.
어엿한 숙녀입니다. 사리가 뺨을 붉혔다. 마법사가 다정하게 말을 이었다. 우리 가게에 오신 것은 맡긴 물건을 찾아가겠다는 뜻이지요. 아, 그거 말인데요. 나 뭘 맡겼는지 생각이 안 나서. 그야 당연합니다. 손님이 맡긴 물건은 비밀이었으니까요. 되찾을 때까지 기억하지 못합니다. 비밀이요? 네, 10년 전의 손님에게는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지금 손님이라면 이 비밀을 어떻게 다루면 좋을지 제대로 판단할 수 있겠지요. 마법사가 알쏭달쏭한 말을 하고는 손을 가볍게 휘둘렀다. 그러자 천장에서 커다란 비눗방울이 둥실둥실 내려왔다. 비눗방울 안은 마치 연기 같은 것이 갇혀 있었는데 살아있는 것처럼 꿈틀거렸다. 그리고 사리의 눈앞에서 비눗방울이 펑 터졌다. 으아! 사리는 반사적으로 뒤로 물러났는데 다음 순간 자기 방에 돌아와 있었다. 마법사의 모습도 카라시의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 순식간에 사라졌다. 머릿속에는 조금 전까지 없었던 기억이 되돌아왔다. 한밤중에 연못에서 헤엄치던 마미 언니를 본 기억. 그리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기억. 비밀, 그렇다. 비밀로 하기로 한 약속이다. 그나저나 어쩜 유치한 약속을 다 했다. 고작 그런 일로 마법에 기대다니. 나도 참 얼마나 수다쟁이였던 거야. 어휴, 너무 부끄럽다. 씁쓸하게 웃던 사리는 잠깐만 하고 생각에 잠겼다. 마미 언니는 왜 연못에서 수영을 했을까? 아니, 그건 수영이 아니라 몸을 씻는 것 같았다. 들킨 것을 알자 매서워졌던 마미 언니의 눈빛. 아무리 생각해도 보통 일이 아니다. 마음에 걸려. 아무래도 뭔가 이상해. 그러고 보니 집에 불이 났던 밤에도 침대에 눕기 전에 밖을 봤더니 골목 모퉁이에 마미 언니가 서 있었다. 하나를 떠올리자 차례차례 기억이 되살아났다. 어느새 사리는 식은땀을 흘렸다. 혹시 마미 언니가 우리 집에 불을 낸 걸까? 내 입을 막고 싶어서? 에이, 설마. 한밤중에 연못에서 수영이라니 확실히 이상하지만 불을 저지르면서까지 지켜야 할 비밀은 아니잖아. 그런데도 불길한 상상이 도저히 멈추지 않았다. 조바심이 난 사리는 부엌으로 가 저녁을 준비하는 엄마에게 말을 걸었다. 엄마, 전에 살던 동네 얘긴데요. 우리 집에 불이 나기 며칠 전에 혹시 무슨 일 있었나요? 어머, 너 알고 있었니? 역시 무슨 일이 있었구나. 엄마는 사리를 돌아보고 짧게 한숨을 쉬었다. 그래, 이제는 말해줘도 괜찮겠지.
불이 나기 닷새 정도 전인가? 우리 집에서 내 동쯤 떨어진 곳에서 무서운 사건이 일어났어. 어떤 부부가 습격을 당했단다. 침대에서 자고 있었는데 누군가가 내리친 모양이야. 불쌍하게도 부인은 간신히 목숨을 구했는데 남편은 깨어나지 못했대. 누가 그렇게 무서운 짓을... 모르겠어. 그런데 남편이 워낙 안 좋은 소문이 많았다는구나. 여자들과. 그럼 범인이 여자일 수도 있겠네요. 경찰은 그렇게 말했어. 하지만 범인을 잡진 못했어. 개를 풀어서 범인의 냄새를 쫓았는데 도중에 알 수 없게 됐다더라. 아무래도 범인이 연못에서 몸을 씻어서 냄새를 없앤 모양이야. 연못은 우리 집 근처에 있던 작은 연못이래. 울타리로 둘러쳐진 그 연못? 맞아, 거기. 그렇게 가까이에서 살인범이 있었다고 생각하면 오싹하지 않니? 그래서 아이들 귀에는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했어. 하지만 살인은 다른 의미로 소름이 끼쳤다. 바로 지금 모든 것이 이어졌다. 이 얼마나 끔찍한 비밀을 알아버렸는가. 도대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지? 머릿속이 복잡해진 그때였다. 갑자기 마법사의 말이 생각났다. 처음부터 하면 안 될 약속도 있습니다. 지금 손님이라면 이 비밀을 어떻게 다루면 좋을지 제대로 판단할 수 있겠지요. 신기하게도 마음이 차분해졌다. 여전히 얼굴은 창백했지만 살이는 벌떡 일어났다. 엄마, 나 경찰서에 다녀올게요. 응? 뭐라고? 갑자기 무슨 소리니? 나 범인이 누군지 알 것 같아요. 눈이 휘둥그레진 엄마에게 살인은 자기가 무엇을 보았는지 차근차근 이야기했다. 속삭이는 해골. 5살 소년 조는 겁쟁이다. 그러나 겁이 많다고 인정하기 싫었다. 다른 사람이 자기를 겁쟁이라고 여기는 것도 절대로 싫었다. 차를 마시러 놀러온 작은 할머니가 이런 걸 만들었단다 라며 직접 만든 마녀 인형을 보여줬을 때도 일부러 무섭지 않은 척했다. 멋지다. 나 이거 마음에 들어요. 부릅뜬 빨간 눈에 길쭉한 코, 빼빼 마른 손, 보기만 해도 기분 나쁜 인형이었다. 작은 할머니는 기뻐하며 말했다. 그럼 이건 우리 존한테 선물로 줄게. 존은 활짝 웃으며 기뻐했으나 속으로는 몹시 후회했다. 왜 그런 소리를 했을까? 이런 마녀 인형은 보기도 싫어. 밤이 되면 틀림없이 무서워질 텐데. 그러면 그렇지. 밤이 되자 마녀 인형을 보면 볼수록 점점 더 기분이 안 좋아지고 무서워졌다. 솔직히 방에 두는 것도 겁이 났다. 그래도 조는 또 고집을 부렸다.
아빠와 엄마 앞에서 마녀 인형과 같이 자겠다고 말해버렸다. 존이 잔뜩 굳은 표정으로 인형을 머리맡에 놓고 침대에 눕자 아빠가 한마디 한마디 힘주어 말했다. 그래, 슬슬 잘 시간이구나. 존, 아빠한테 하고 싶은 말은 없니? 이 인형을 좀 치워주세요. 그렇게 외치고 싶었으나 존은 꾹 참았다. 존은 아빠를 동경했다. 덩치가 큰 데다가 팔에도 근육이 탄탄하다. 아빠가 곁에 있으면 세상 그 무엇도 두렵지 않았다. 이렇게 멋진 아빠에게 겁쟁이인 걸 들키면 슬플 테지. 존은 진짜 하고 싶은 말을 꾹 참고 웅얼웅얼 물었다. 아빠는 마녀를 만난 적이 있어요? 아니, 없어. 그래도 마법사와 만난 적은 있지. 생각지도 못한 말에 존은 숨 쉬는 것도 깜빡했다. 마법사를 만난 적이 있다니. 처음 듣는 이야기다. 존은 무서운 마녀 인형도 까먹고 소리를 질렀다. 그 이야기 듣고 싶어요. 들려주세요. 부탁이에요. 좋아. 그럼 특별히 해주마. 단 아빠 이야기가 끝나면 자야 한단다. 알았지? 약속할게요. 마법사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무서웠나요? 아니, 전혀. 동화에 나오는 마법사와는 아주 달랐어. 젊고 신사적이고 단정했지. 옆에 고양이가 있었어. 그 고양이가 얼마나 귀여웠는지 몰라. 게다가 요리 솜씨가 뛰어났어. 글쎄, 과자를 아주 잘 만들었단다. 고양이가요? 거짓말. 거짓말이 아니야. 자, 이야기를 중간에 끊으면 안 돼. 처음부터 다 말해줄 테니까 방해 말고 얌전히 들으렴. 아빠가 차근차근 이야기를 시작했다. 아빠가 지금 너보다 조금 나이가 많았을 때야. 아빠한테는 할아버지가 있었어. 골목대장처럼 장난기 넘쳐서 아이들 놀리기를 참 좋아하는 분이셨지. 재미있는 이야기도 많이 알았어. 아이들은 재미있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할아버지 뒤를 졸졸 쫓아다녔어. 어느 날 할아버지가 아이들을 보고 가방에서 하얀 물건을 꺼내 보여줬어. 세상에, 그건 해골이었단다. 눈구멍에 반짝이는 보석이 박힌 사람의 머리였지. 깜짝 놀라서 소리를 지르는 아이들에게 할아버지가 목소리를 낮추고 말했어. 이건 저주받은 해골이라고. 어떤 마법사가 저주를 걸어서 목소리를 빼앗긴 채 죽은 사람의 뼈라고. 말하고 싶은데 아무 말도 못하고 죽은 남자는 억울했지. 그 마음이 지금도 이 해골에 씌었단다. 그래서 이 해골은 가끔 소리를 내.
머리맡에 두고 자면 속삭이는 소리가 들릴 때도 있어. 무슨 말을 하는지는 알아들을 수 없는데 여러 사람의 목소리가 똑똑히 들린단다. 어때? 무섭지 않니? 할아버지의 말에 아빠는 무심코 거짓말 하고 외쳤어. 할아버지가 하도 아이들을 속이고 놀렸으니까 그럴 법도 하지. 또 속아 넘어가기 싫었거든. 할아버지가 기분이 상해서 아빠를 노려봤어. 이 해골 이야기는 진짜야. 거짓말이라 생각한다면 해골을 일주일 동안 빌려주마. 계속 곁에 둬봐라. 틀림없이 속삭이는 소리가 들릴 테니까. 아빠는 당연히 싫다고 했어. 절대로 해골을 곁에 두고 싶지 않았거든. 그러자 할아버지가 무섭구나. 에이, 당연하지. 겁쟁이인 내가 저주받은 해골을 어떻게 갖고 있겠니? 아빠는 겁쟁이라고 불리는 게 세상에서 제일 싫었어. 무섭기는요. 일주일이든 2주일이든 이 해골 갖고 있을게요. 결국 기분 나쁜 해골이 아빠 손에 들어왔어. 솔직히 끔찍하게 싫었어. 왜 그런 소리를 했을까 후회도 했지. 아빠는 침대에 누워 눈을 감고 얼른 자려고 했어. 그런데 눈을 감으니까 더 무서워지는 거야. 눈을 감은 사이에 해골이 훌쩍 다가오면 어쩌지? 이런 생각만 자꾸 들었어. 갑자기 사람 목소리가 들렸어. 아주 작게 속삭이는 소리였어. 무슨 말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틀림없이 사람 목소리였고 심지어 해골 안에서 나지 뭐니. 게다가 해골 눈에 끼운 보석이 반짝반짝 빛났어. 너무 싫어, 저 해골. 어디든 좋으니까 쫓아내고 싶어. 다음 주에 할아버지가 오실 때까지 어디든 맡기면 좋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할 때쯤 침대 시트 위에 처음 보는 카드 한 장이 있었어. 뭔지 모르지만 살았다는 생각이 들어 아빠는 카드를 냉큼 열었단다. 그러자 눈부신 빛에 감싸였어. 정신을 차렸을 때는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골목 한복판에 서 있었어. 그때 틈처럼 좁은 통로에서 한 남자가 나왔어. 젊고 키가 크고 머리카락은 밤색이었어. 그 남자가 아빠를 보고 말했어. 이런 드문 일이네요. 이렇게 밤늦은 시각에 어린 손님이 찾아오다니. 어리둥절한 아빠를 보고 그 남자가 웃었어. 일단 안에서 잠깐 쉬시겠습니까? 달콤한 코코아는 어때요? 우리 고양이 집사가 만들어 줄 겁니다. 아빠는 너무 놀랐지만 일단 주는 음식을 받아 먹었어. 생각지도 못했던 대접을 받고 맛있는 음식을 다 먹자 마법사가 아빠에게 설명했어. 여긴 10년 가게라는 곳이고
자기는 10년 마법을 쓰는 시간 마법사라고. 아빠가 여기 온 이유는 뭔가 맡기고 싶은 물건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어. 그 말을 듣고 바로 알았지. 해골이었어. 맡기고 싶은 물건이라면 그건 말곤 없었으니까. 마법사는 해골을 보고 오히려 기뻐하며 외쳤어. 아니 세상에, 손님이 가지고 있었군요. 이건 날씨가게 비비양의 통신해골입니다. 아, 통신해골이란 마법사들이 연락을 주고받을 때 쓰는 마법 도구죠. 손님이 주우셨나요? 아빠는 할아버지에게 받은 물건이라고 전부 다 말했어. 마법사는 끝까지의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끄덕였어. 그래요, 그렇군요. 손님 할아버지가 우연히 이 통신해골을 주었나 봅니다. 그나저나 갑자기 속삭임이 들린다니 그럴 수는 없는데. 마법사가 혼자 중얼거리며 해골을 들고 살펴봤어. 아, 비비향이 떨어뜨릴 때 조금 망가졌나 봅니다. 이걸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고 싶은데 괜찮나요? 아빠는 머뭇거렸어.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손님 할아버지에게는 내가 사정을 말하겠습니다. 제대로 설명하고 해골을 돌려받겠어요. 절대 곤란해지지 않도록 할 테니 한번 맡겨보실래요? 그렇게까지 말하니까 아빠도 거절할 수 없었어. 해골은 마법사에게 맡기고 집에 돌아왔지. 그 뒤로 1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났어. 그런데 할아버지가 해골을 찾으러 오지 않는 거야. 아빠가 해골 때문에 왔다고 할아버지를 방문하자 할아버지가 히익하고 비명을 지르며 몸을 움츠렸어. 그 얘기는 하지 마라. 갑자기 마법사가 나타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더니 나는 너무 무서워 깜짝 놀랐다. 어떻게 된 건지 알겠니? 그래, 마법사가 큰 일을 해줬어. 아이들을 놀리기 좋아하던 할아버지를 마법사가 잔뜩 겁준 거야. 존은 이야기를 마친 아빠를 놀란 눈으로 바라보았다. 말도 안 돼. 아빠도 겁쟁이였던 거네요? 그래. 해골이 무서워서 어쩔 줄 모르는 아이였어. 그때는 그런 내가 부끄러웠단다. 하지만 누구나 어릴 때는 어둠이 무섭고 귀신 이야기처럼 무서운 이야기를 들으면 겁을 먹지. 적어도 아빠도 그랬어. 지금은 그 시절이 부끄럽지 않아. 오히려 무서워한 덕분에 마법사와 만날 수 있었으니까. 이제 슬슬 잘 시간이구나. 아빠는 자러 갈 거야. 존, 아빠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지? 아빠는 아까도 같은 말을 했다. 마법사 이야기를 듣기 전이라면 존은 절대로 솔직해지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존은
아빠를 바라보며 또박또박 말했다. 아빠, 부탁이 있는데요. 마녀 인형을 밖으로 가져가 주실래요? 여기 두면 무서워서 잠을 잘 못 자겠어요. 참 잘했다면서 아빠가 싱긋 웃었다.